지금 영상 클릭한 분들은 소규모의 동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실 거예요. 오늘은 작은 동네 학원들은 절대 선을 안 되는 마케팅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령TV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기업이 했을 때랑 작은 브랜드가 했을 때랑 똑같은 캠페인이라고 할지라도 투자 비용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애매한 게 동네 학원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내가 가맹을 했어.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그 마케팅 아니면 캠페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캠페인이라도 본사 차원에서 하는 거랑 그걸 작은 동네 학원이 가져와서 내가 하는 거랑 정말 다른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전에 PCM이라는 세일즈 마케팅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세일즈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교육이었다 보니까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되게 많이 그 교육을 수강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품 회사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일단 예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들고 예쁜 포즈를 취하고 뭐 이런 거를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인스타라든지 뭐 이렇게 배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판매업을 하시는 이 판매원분들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태희 씨가 화장품을 이렇게 들고 예쁜 포즈를 취한 거랑 내가 그 포즈를 취한 거랑 여러분 어떤가요? 완전 다른 알고리즘인 거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흉내를 낸다는 건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전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학원 얘기로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작은 동네 학원 원장님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케팅이 바로 무료 체험학습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본사 차원에서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이 가장 쉽게 신규 원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아도 본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오면 이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게 바로 무료 체험 마케팅이에요.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비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로 잡아서 한 달을 무료 체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사에서 있게 되는 잠재적인 손실은 얼마일까요? 보통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과금이 2만 원이나 보통 비싸봤자 4만 원이니까 한 달을 무료 체험을 시켜도 본사 차원에서는 4만 원밖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최악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근데 학원 차원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원장님들께서 어차피 나가야 되는 시스템 과금만을 생각하시는데 학원에는 시스템 과금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왔을 때 그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어떤 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했던 마케팅인데 한 달 동안 친구를 데려오면 데려온 애도 공짜, 그다음에 친구를 소개한 애도 공짜, 1+1 마케팅을 진행했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만 데려오면 공짜라니까 사실은 이 기존 원생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100명의 원생이 모집됐어요. 진짜 성공한 마케팅인지를 보려면 그래서 그 마케팅 캠페인이 끝났을 때 어떻게 전환율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돈을 내고 다닌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에서 책임과 의무라는 게 따라요.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얻어가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비용을 내고 보내신 어머니들께서는 당연히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겠죠. 근데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한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사실 다녀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다녀봤던 분들이 상당수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라고 사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신규 체험단으로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학원의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누리셨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책임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학원의 공부라고 하는 게 학원에서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하는 학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과제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는 이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기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100명의 학생들이 체험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무도 그 학원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학원은 어떤 리스크를 한 달 동안 겪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 달 동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학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유동적인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자원으로 이런 거를 다 수용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학생들한테 본의가 아니게 이 피해가 사실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마케팅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한 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나쁘거든요. 학원에서 저희가 비용을 받고 원생을 이제 상담을 해서 등록을 시키게 되면 사실 학원에는 받아야 되는 학생도 있지만 받지 말아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되는 학생은 원장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예전에 제가 학원을 운영했던 시절에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학습의 의지가 없고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뭐라고 할까? 뭔가 이제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설득해서 아이가 힘든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분은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 두
부류의 부는 저의 고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돈을 받고 등록을 시키면 상담할 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걸러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 한 명이 들어와서 얻어지는 이득도 있지만 그 아이 한 명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손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학습 태도가 안 좋거나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이 오면은 주변의 학생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학원에서 이 원생의 어떤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의 학습 분위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상담 때 다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편하게 뭐 우쭈쭈하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학원에 스스로 등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제가 도와드렸죠. 근데 무료 체험이라는 건 사실 이런 여가 과정이 없이 다 누구나 다 우리 학원의 원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내가 만들어놨던 분위기가 과연 유지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본사 차원에서는 별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이 무료 체험 마케팅이 작은 동네 학원으로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생이 40명, 50명인데 10명 정도가 완전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학원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해왔던 거고 우리도 매번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너가 말하는 대안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마케팅에 신규 원생 모집 마케팅에 비용을 써야 된다면 기존 원생에게 이득이 되게 하면서 플러스 신규 원생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원생의 형제나 자매가 입학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 근데 이제 예전에 저는 형제 할인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형제가 와도 학원 입장에서는 이 아이한테 써야 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는 처음에 입학할 때 한번 크게 혜택을 드리고 아이들이 입학할 때 이제 이 점을 미리 안내해서 이 시기에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고 또 형제들이 입학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공부해보시고 만족감이 있으시면 이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이거를 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입생 모집 내가 이벤트를 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어머님도 알아요. 학원도 이게 자영업이고 결국 우리도 이 원장님이 원생이 많이 와서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아이가 여기서 오래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언제부터 언제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 할 거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꼭 기억했다가 추천해 달라고. 그럼 어머니들께서도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 입대기 쉬운 거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입학했어. 근데 혜택이 있어. 그럼 이제 이분한테도 얘기하기가 쉽고 본인도 뭔가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누가 올지 모르는 그 불특정 다수를 다 받아야 하는 무료 체험 이벤트보다는 원장님께서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은 학원들은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작은 학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케팅 방법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